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오늘은 9강의 세 번째 시간. 보통 그 하나의 글에 2시간 정도 스피디하게 나갔었는데 요번에는 좀 차분하게 그 되게 중요한 제재니까 생각 나누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랬죠. 이 단어 시작하기 전에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단어를 작년에는 2학년에서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활동도 했는데 이게 3학년, 여러분은 3학년에 가서 배우는 과목이 돼서 마음이 급해서 수능에 밀려서 매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게 국어과에 들어왔는데 제대로 얘기를 나누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워크북, 우리 독서 워크북 만들면서 매체에 관한 다른 교과서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누리소통망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글은 2016년 글이라서 여전히 낡아 있어요. 우리는 2021년 11월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생각을 나눠보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 번 봤던 건 SNS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가면서 장점과 단점, 그렇죠. 누리소통망, 사회관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제 그 10대 인스타는 공동체 의견을 보낸 주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인스타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진 게 아니라 쭉쭉쭉쭉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학생의 참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10대는 인스타가 그 1위지만 사실은 페이스북, 뭐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SNS가 다르기도 한다. 어쩜 이거는 그렇죠. 그룹 결속적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했죠. 그 결속 가족, 친구, 뭐 이웃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끼리끼리 그렇죠. 소통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그룹의 그 누군가 타자 그렇죠. 이 교량적 사회자본을 약화시킨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가운데 주황색 그렇죠. 독일 사회경제연구소였나? 그렇죠. SNS가 구성한 건 사회자본을 늘려주는 건 맞지만 이미 소속된 집단에는 끈끈한 유대감을 갖지만 빨간색, 외부인에게는 불실감을 준다는 데이터가 나온다. 즉 밑으로 보면 교량적 사회자본, 연결적 사회자본이 약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맨 마지막 하늘색, SNS가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을까? 사회 전체적 통합을 그르치는 건 아닐까? 이게 이 글의 끝부분 주요 논지였습니다. 우리 학습활동 1번과 2번은 쉬우니까 여러분 알아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 거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학습활동 3번, 이 글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살펴보자. 그래서 2016년의 데이터네 이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가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왔답니다. 2016년에 누리소통망 이용가다. 친구와 교제를 위해서가 84%. 그렇죠. 취미, 여가활동, 개인적 관심사 공유를 위해서 타인이 제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보나 지식, 사건, 사고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 표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2016년 데이터인데 선생님이 그 밑에다가 그렇죠. 우리는 2021년 특히나 코로나19와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나의 SNS 이용 까닭 나는 왜 이 중에 위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순위를 매겨보고 나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용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SNS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곧이어 4번. 그렇죠. 이 글의 논지였는데요.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사회자본이란?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같은 보이지 않는 자본이다. 그렇죠. 그리고 누리소통망 이용이 사회자본 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독일 사회경제연구에서는 약간 그 교량적 사회자본이 약화된다. 우리는 페북이나 인스타가 SNS가 공동체 신뢰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어봤습니까? 누리소통만이 자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 던진 질문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주요 활동입니다. 워크북 68쪽에 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2021년 SNS 이용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다. 1위는 아랍에미레이트. 아주 산유국, 부자인데 내부적인 문화자본, 사회자본은 별로 없는. 그래서 안테나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하늘색 동그라미, 코로나19 1인 가구 시대 원격 비대면 사회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볼링가 같은 경우는 1950년대 미국의 사례인데 우리는 이미 그쵸 1인 가구 원격 비대면 만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코로나19로 그런데 이거에 도움이 되는 게 SNS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 동그라미 10대와 30대는 인스타에서 40대와 50대는 밴드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고 인스타, 페북, 트위터, 틱톡, 밴드, 카톡 뭐 이런 걸 우리는 활발하게 이용한다. 그리고 위에 주황색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즘에 K 콘텐츠, 사회 자본력이 생산성, 효율을 돈을 벌게도 되는 거죠. 이럴 줄 몰랐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NS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제는 단순히 이거 교량적 사회점을 약화시켜 이 수준을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에 대한 내 생각은 이게 선생님 질문이고요. 이 질문을 반별로 모아서 하는데 꼭 들어가야 될 내용, 매체 언어의 양면성, 장점, 단점, 긍정적, 부정적 우리 했으니까 조금 더 모아보세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 장점하고 약간 다르지. 흥미로운 점. 그리고 태도는 매체 언어 사용 규칙. 이게 여러분 워크북에는 선생님이 이 그림을 어디서 갖고 왔는데 그렇죠. 우리는 말은 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어. SNS.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에 대한 내 생각은 워크북 68쪽에 있습니다. 이거 일단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워크북 68쪽에다 여러분 생각을 적어보세요. 5분. 좋은 점, 나쁜 점, 흥미로운 점, 필요한 자세, 태도라고 써놔도 돼요. 그리고 다 쓴 사람은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생각했어요 라고 하는 단계로 도장 확인 받고 그 다음 반별 모둠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나눠준 색지에다가 아무래도 선생님은 바로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색지에다가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그 매체 언어 사용 수칙 이런 거를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이 반별로 한 장을 패들렛에 업로드하고 반별 대표가 발표해서 소감 나누는 것을 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건 호랭이 반이 처음 수업해서 먼저 만들어놨는데 반별로 패들렛 만들었고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만 작가의 작품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그거 보면서 소셜미디어에 작품 댓글 달기 이거 보면서 반별로 그림에 댓글 달면서 매체 언어의 양면성과 사용 수칙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얘기하고 논의 이건 시간을 좀 충분히 줄게 20분. 그렇죠. 논의한 다음에 자 업로드해라 하면 올리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수업의 꽃은 여러분의 참여라는 거 알죠? 이번 시간 늘 열심히 잘 참여해준 여러분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9강에 3시간을 썼습니다. 10강은 2시간 쭉 나가려고 합니다. 10강 첫 번째 바로 읽을 겁니다.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이거 우리 그렇죠. 기후위기. 그래서 우리가 김사나, 최재천, 또 누구야? 김한민, 타일러 라쉬, 뭐 이런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 얼른 교과서 읽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